오늘 임나 가야 네 번째 시간에는 가야사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때 그 전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는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느냐 그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하면은, 가야사는 1세기 중반에 건국해가지고 6세기 중반에 가야가 멸망하기 때문에 대략 500년입니다. 그 500년을 중간에 있는 3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앞에를 전기가야, 뒤를 후기가야로 시대 구분을 합니다. 애매하게 3세기 중반이라고 할 게 아니고 다음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번기에 나오는 다음 기록이 가야사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기록입니다. 신라 조분지사금 16년, 이때가 245년입니다. 겨울 10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함으로 우로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마두책을 수비하였다. 이 기록입니다. 245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군이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거예요. 그 고구려군이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구로가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은 결국 고구려군의 남하를 막지 못했다 하는 이 기록이 전기 가야와 후기 가야를 구분하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정확하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록이 정확하다는 건 첫 번째, 삼국지 동의전에 이 기록이 나온다는 거, 그게 첫 번째네요. 그 다음에 훗날 6세기 이후에 중국 사서 신라전에도 이 기록이 나옵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군을 막았느냐 못 막았느냐? 못 막았어요. 만약에 고구려군을 막았다 그러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거짓말이 됩니다. 고구려군을 못 막았어요. 못 막았다는 것도 정확해요. 그래서 245년 10월에 고구려군이 동해안을 남하에서 신라 국경을 뚫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주 정확한 기록인데,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전을 이전을 전개가야, 이후를 후기 가야로 시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임나가야다 하면 우리가 보통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5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임나가야라 하면 일본서기 2세기 기록에 뭐가 있냐면은, 임나는 북쪽이 바다로 막혀있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입니다. 두 번째, 중국 기록에 가면은 임나와 가야는 금관가야입니다. 김해가예요. 임나와 가야는 동서로 나란히 있었다, 병제국이었다는 기록이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바다로 막혀있고 김해와 동서로 나란히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나는 4세기 이전에 신라보다 강국이었다, 신라보다 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임나는 4세기 이전에 신라보다 영토가 넓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를 봐도 과거에 뭐 임나 10국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나가 4세기 이전에 신라보다 큰 나라였어요. 그 다음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 5세기 초에 고구려 복이 5만 대군이 남하해가지고 임나가야의 종발까지 갑니다. 종발에 있는 성 종발성까지 가요. 그래서 복이 5만 대군이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광개토왕 비는 고구려인들이 이 과장을 했기 때문에 무슨 임나가야 정발성입니까? 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종발이라는 지명은 광개토왕 비명에 나온 게 아니다. 그 김유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김유신이 임나가야 출신이에요. 그 원적지가 초발입니다. 임나 초발. 김유신이 임나가야 출신이 아니고 금관가야 출신이다, 김관가야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삼국사기를 잘 못 읽은 겁니다. 제가 이전에 녹화를 해놓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사기는 김유신이 금관가야 출신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있어요. 부산에 초읍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초읍동, 행정구역상 초읍동이에요. 그래서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임나가야 종발성까지 복이, 보병, 김영, 5만 대군이 갔다는 것은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임나는 6세기 중반에 신라에게 정복되세요. 신라에게 정복되고 그 남은 임나인들이 대거 어디로 이주됩니까?
중원경, 지금의 충청북도 지방으로 강하게 이주돼요. 그것이 이른바 남한여초의 중원경 세력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신라말 고려초의 임나 후예들이 처음에는 양기를 받들어요. 양기를 따르다. 그 다음에 양기를 버리고 궁예를 밉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궁예를 버리고 왕거를 따라요. 그래서 임나가야 후예들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가야에서 마지막은 고려 건국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세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해바다를 거는 거예요. 지금은 김해평야지만 4세기 이전에는 어땠냐면 북쪽에 경주항, 김해바다 최대 항구였어요. 남쪽에 부산항과 경주항이 가운데 바다가 있고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주항에서 배 타고 내려가면 부산에 도착하고 부산항에서 배 타고 북쪽으로 가면은 경주항에 도착하는 겁니다. 남북으로 있었어요. 경주항과 부산항이. 그러니까 남해에서 남해 바다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해와 부산 사이를 통과하면은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김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신라, 경주, 월성은 이 바닷가에 쌓았어요. 그래서 월성에서 딱 보면은 김해 바다가 앞에 바다가 쫙 펼쳐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401년 또는 402년인데 401년이 402년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개토왕 고구려군이 장국을 토벌해요. 장국을 토벌하니까 장국의 피난민들이 수많은 피난민들이 신라 가야 땅으로 몰려옵니다. 신라 가야 땅으로 몰려온 이유는 뭐냐면 외국으로 피난 가기 위해서요. 이미 장국의 왕실은 외국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라 가야 땅에 그 장국 피난민들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라가 고구려에 그 원조를 요청해요. 그래서 고구려군이 내려와서 영락 10년에 신라 가야 땅에 가득 찬 외인들이 뭐예요? 피난민들입니다. 장국 도생 피난민들을 몰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국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제 왕을 따라서 외국으로 건너와야 될 일본 열도로 이제 신라가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신라가 협조하도록, 신라가 방해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라에 쳐들어가서 신라 내물 이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 일본 열도로 넘어가는데 방해하지 않겠다 약조를 받고 미사은 그 왕자를 볼모로 데려가요. 그게 이제 일본석에 나와 있는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 기록인데 그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신라 왕궁에 바닷물이 들었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5세기 초지만은 그때는 그 상당히 김해 바다가 메꿔져 가지고 김해 평야로 변하는 과정이었지만은 아직도 바닷물이 범람하면 월성까지 바닷물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넘쳐도 신라 왕궁까지 들어왔다는 기록은 아주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1세기에 보면은 신라와 외가 목출도라는 섬에서 전투를 해요. 그 목출도라는 섬은 당시 김해 바다에 있는 섬에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김해 평야에 있는 산입니다. 김해 평야에 있는 아마 어떤 산인지는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오늘 높은 산이 그 당시는 바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기록입니다. 자, 이제 이전에 한 걸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세기 중후반에 이제 BC 1세기부터 1세기가 민족 대이동이에요. BC 1세기부터 1세기인데 1세기 중후반에 낙동강 유역에 세 개의 다른 집단이 만나게 됩니다. 삼국사기 신라번기는 뭐 백제봉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세 집단에 관한 기록을 내고 있어요. 그 세 집단이 뭐냐? 하나의 집단은 어떤 거냐면 BC 1세기 민족 대이동기에 요동에 진국이 있었어요. 요동에 진국이. 진국인들이 대거 남하를 합니다. 한반도로 남하를 해요. 그래서 한반도 맨 아래인 그 변이란 지역, 지금의 경남 지역, 낙동강 지역으로 남하를 했어요. 그러다가 1세기 초에 그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던 마한이 멸망합니다. 마한이 백제에게 멸망하니까 그 정치적인 힘의 공백이 있는 그때 국가를 건국합니다.
그게 바로 가야예요. 가야 제국 건국입니다. 1세기 중반에 그래서 가야 제국이 건국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집단은 뭐냐면 양자강유역에서 원래 농사 짓고 살았어요. 양자강유역에 농사 짓고 살았는데 후한인데 대혼란,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해가지고 그 양자강 하류에서 한반도로 북상합니다.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아주 계절만 잘 타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양자강 하류에서 선단이 한반도로 대거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 남해안을 돌아가지고 그 부산과 김해 사이를 뚫고 가는데 처음에 김해 상륙을 했어요. 김해 딱 거기 선단이 상륙을 하니까 먼저 와 있던 가야인들이 충돌이 벌어져서 먼저 있던 가야인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로항에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해 정착을 못하고 다시 선단이 배를 타고 올라가요. 김해 바다를 올라가서 경주항에 도착합니다. 그게 서기 57년에 경주항에 도착한 석탈의 집단이에요. 석탈의 집단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에요. 이 양자강 하류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석탈에 관해서 외국 동북 천리는 멀다고 하지만은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동북지방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그 외에 관해 쭉 얘기하는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그 외들이 어디에 있어요?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일본 열도, 하나가 필리핀 열도예요. 그래서 일본 열도와 필리핀 열도를 삼국지 동의전이 외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일본 열도와 필리핀 열도 중에서 석탈해가 올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냐면 필리핀 기준으로 동북쪽이면 양자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자강 유역에서 언제까지 이민이 옵니까? 2세기에 이민이 많이 옵니다. 1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2세기에 이민이 계속 들어오다가 3세기 초에 그 양자강 유역에 손권의 오나라라는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요. 그러면서 양자강 하류 쪽에 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면서 더 이상 이민이 안 와요. 그래서 양자강 유역에서 한반도로 이민은 3세기 초에 끝나게 됩니다. 이 집단은 57년에 경주에 도착해가지고 59년에 최초로 외를 만나요. 외를 59년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도착했어요. 김해바다를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경주항에 도착했는데 이미 거기는 그 김해와 부산 전부 가야 지역이에요. 부산 쪽에 있던 가야 세력의 내에 있어요. 내해 거기를 지배하던 선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 세력에게 석탈해가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그룹, 세 번째 집단, 마지막으로 온 집단이 있는데 몽골 초원에서 동호제국과 BC 2세기부터 그럽니다. 동호제국과 흉노제국 사이 전쟁이 벌어져요. 동호제국과 흉노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가지고 이전에 몽골 초원을 제패하던 동호제국이 흉노에게 권력을 뺏깁니다. 그래서 흉노가 몽골 초원을 권력을 장악하고 동호제국이 남아요. 그 동호제국이 남아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선비족, 일부를 오한족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오한선비계, 오한계가 이제 남아에서 한반도로 남아게 됩니다. 그래서 BC 57년에 한강 중상류에서 지금 동서울이에요. 동서울에서 국가를 건국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격거세에 의한 신라의 건국이에요. 이들이 서울에 한 100년쯤 있다가 남아예요. 남아라는데 처음에는 한반도 서부인 마한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마한지역으로 가려다가 백제에 밀려가지고 마한지역으로 못 가고 변진한 지역으로 갑니다. 변진한 지역에 와서도 조금 더 평야지대가 많은 그 변환지대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가야에게 밀려가지고 거기로 못 가고 진안지역에서 비교적 그 위치가 좋은 경주 중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주 지역에 가보니까 먼저 와 있는 집단이 있어요. 양자강 하류에서 온 석지 집단, 이들을 정복합니다. 이들을 정복하고 그 경주 평원을 통일한 것이 94년이에요. 1세기 말인 94년에 경주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본기에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신라가 가장 많이 만난 나라가 왜입니다. 1세기에서 6세기까지 가장 많이 만나는데 왜 신라가 사만의 일국입니까? 물어보면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라가 사만의 일국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문헌적인 증거 하나, 고고학적인 증거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처럼 얘기해 보십니다. 일단 문헌적 증거입니다. 그 삼국시대에 이 삼한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 중부 이하 그 지역은 수많은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소국들이 서로 국혼을 통해서 혼인으로 연결된 사회였어요. 근데 어떤 풍습이 있냐면 국혼을 봄에 합니다. 봄에. 소국과 소국 사이의 국혼을 봄에 해요. 백제와 신라 사이도 봄에 국혼을 하고 신라와 가야 사이도 봄에 국혼을 하고 주로 신라와 외 사이도 봄에 국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은 봄에 하는 게 이제 관습했어요. 그런데 백제와 신라 사이의 혼인은 예외도 있습니다. 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외와 신라 사이의 혼인은 5번이 나와요. 어떻게 5번이 나옵니까? 지마이 사금 때 한 번, 아달라이 사금 때 한 번, 기리미 사금 때 한 번, 흐레이 사금 때 2번, 5번인데 흐레이 사금 때 2번은 앞에는 혼인을 하고 뒤에는 혼인을 못합니다. 그 5번의 기록이 전부 봄이에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문헌적으로 볼 때 신라와 5번 혼인 시도가 있었던 외는 사만의 일국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만이 거미줄처럼 혼인으로 엮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외는 남북으로 위치했으면서 김해바다를 두고 신라는 경주가 중심이고 외는 부산이 중심입니다. 그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5번은 혼인을 했다. 그래서 신라와 외 사이에 5번의 혼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야사 이해의 핵심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4번째와 5번째예요. 흐레이 사금 3년에 외국에서 청혼하니까 금리의 딸을 보내요. 흐레이 사금의 딸이 아니고 금리의 딸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흐레이 사금은 명목상 군주였고 흐레이 사금이 금리가 신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실권자예요. 금리가 신라를 실권자이기 때문에 금리의 딸이 외국으로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때 흐레이 사금 제3년조 그래요. 그 다음에 흐레이 사금 35년조에는 외국에서 청혼을 하니까 신라가 거절합니다. 청혼을 거절해요. 왜 청혼을 거절합니까? 왜 흐레이 사금 3년에는 청혼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35년에는 거절합니까? 신라가 왜 흐레이 사금 3년에는 외국의 청혼을 거절할 수 없었고 흐레이 사금 35년에는 외국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었는가? 이걸 이해하면은 저는 신라사를 거의 다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 두 개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거의 신라사 이해는 거의 다 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요. 삼국사기 신라본기회가 고고학적으로 사만의 일국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신라와 가야 사이에 그 관계를 보는 겁니다. 가야 지역의 유물 변화를 보는 거예요. 가야 지역의 유물을 보면은 가야 지역의 유물과 신라 지역의 유물 수준이 대등할 때는 신라와 외의 관계가 대등해요. 가야 지역이 신라 지역보다 우세할 때는 외가 신라보다 우세해요. 신라가 외보다 우세할 때는 신라 지역의 유물이 가야 지역의 유물보다 우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외 기록, 가야 기록이 아닙니다. 외 기록이 가야 지역의 고고학적 유물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가야의 유물 변화라는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외의 유물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가야 유물은 외의 유물인 거예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 있는 가야 유물이 아닙니다. 외의 유물이에요.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신라본기 외가 사만의 일국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임나에서 온 왕비도 임나 출신인 10대 숭신전왕부터 시작해서 5명, 우리가 고왕조 5왕이라고 해요. 숭신, 수인, 경행, 성무, 중해까지
2세기 5명의 왕이 임나가야가 세운 분국의 왕이라고 하는데, 일본 서기를 보면 이 5명의 왕도 봄에 왕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거기도 사만의 일국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분국인이라는 게 뭐예요? 본국 사람들이 그대로 이사간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본국에서 봄에 왕비를 세우면 분국도 봄에 왕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만 사회가 봄에 국호하고 왕비를 세우는데, 일본성이 고왕조, 그러니까 5명 숭신에서부터 중해까지 고왕조도 봄에 왕비를 세우는 것은 그들 역시 사만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한진한 변한인들 중에서 주로 변한 가야계의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이 야마대입니다. 야마토. 일본서기 고왕조가 사만 사회의 사람들이 이민 가서 국가를 세운 나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사세에 나와 있는 뭐 후한서, 삼국지 신서까지 마한진한 변화에 나오는데, 이 기록을 삼국사에서는 어떻게 찾아서 비교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한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봐요. 백제본기의 백제가 마한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변진한 기록은 신라본기를 보는데, 진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고, 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외 기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한진한 변한의 기록을 삼국사기에서 찾아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신라본기 외,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완전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한이 50여 국이 있는데 여러 나라, 여러 종류의 나라에 다 있어요. 뭐 한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까지 많이 있겠지만, 한강유역에 있는 나라 하나의 기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마한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겁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라본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본기를 가지고 진한사회를 다 이해는 못하지만 진한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거예요. 신라본기 외 기록도 그렇습니다. 변한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외 기록은 그 변한 사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나라, 즉 임나가야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나사를 연구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외 기록을 보고, 두 번째가 그들이 일본 열도 큐슈에 가서 세운 분국 기록, 그러니까 일본서기 고왕조 기록입니다. 숭신, 10대 숭신에서 14대 중해까지 그 기록을 보고 임나가야사를 이으는 거예요. 근데 일본서기는 이제 주요한 것이 뭐냐면, 숭신부터 중해 사이 기록 중에 2세기 기록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5세기 초 기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일본서기 편자들이 일본서기 쓸 때 원 기록이 양이 너무 적어요. 기록이 너무 적어가지고 왕력 기록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5세기 초에 있는 기록을 앞에 고왕조로 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서기 고왕조 기록, 숭신의 중해를 볼 때는 5세기 기록을 좀 떨어버려야 됩니다. 떨어버 얼마 안 남아요. 떨어버리고 나머지를 보고 2세기를 이해하고 2세기의 임나가야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임나가야가 분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1세기 후반에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가야인들이,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서, 특히 부산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대만도 거쳐서 큐슈에 도착해 보니까 마한계 소국, 변한계 소국, 뭐 진한계 소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야인들의 소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기 100년에 이민 집단의 지도자가 초대 왕이 되니 이 사람이 숭신천왕입니다. 일본서기의 숭신천왕이에요. 이 사람이 임나에서 건너온 이민 집단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1세기 말 2세기 초에 이 야마대가 건국이 되는 거예요. 외국이 건국이 됐다는 것은 1세기 후반은 적어도 이민을 가야 되고, 이 1세기 후반에 임나가야인들이 이민이 가려면 임나가야는 언제 건국돼야 됩니까?
늦어도 1세기 중반에 건국이 돼야 돼요. 1세기 중반에 국가가 건국이 돼야 1세기 후반에 이민이 가서 1세기 말 2세기 초에 국가가 중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서기에 서기 100년경 송신철왕이 야마데를 건국하고 왕으로 초대 왕으로 즉위했다는 일본 서기 기록은 가야의 건국이 1세기 중반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본 서기를 보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야의 건국이 1세기 중반이라는 이 기록이 정확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하고 삼국사기가 가야의 건국에 대한 증언이 양쪽이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에 대해서 삼국지 통일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삼국지 통일전은 가야의 건국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마데가 2세기 환제 영제 때 큰 대란이 있었다. 일본에 내란이 있었어요. 큐슈, 혼슈 전체 아주 시끌시끌한 내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70년대에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 170년 내란이 벌어졌는데 그 내란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는 견제는 1세기 후반에 많은 이민이 가가지고 야마데 건국됐어요. 야마데에도 많이 건국이 됐어요. 그런데 2세기 중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지국 진왕이 진안지역을 토벌해요. 진안지역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진안지역 국가들이 하나씩 목지국 진왕에 항복합니다. 그 진안지역의 전쟁을 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1세기 중후반에 외국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외국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1세기 후반에 온 선이주민과 2세기 중후반에 온 후이주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이민자, 후이민자 사이에 그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것이 외국 대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가 일본 열도 정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같은 언어를 썼습니까? 다른 언어를 썼습니까? 이게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2세기 그 후반에 그러니까 170년대 외국 대란이 벌어질 정도 그 시점에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민할 때는 BC 1세기에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올 테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됐겠죠. 그러다 1세기, 2세기쯤 되면 이제 언어가 서로 통할 정도의 사유를 이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삼국지 동일전의 외조는 뭐라고 했냐면 환영제 때 실제 170년 외국 대란이 있었는데 대란이 이를 끝나고 여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대란이 끝나기 전에는 남왕이 통치했다. 남왕이 7, 80년 통치했다고 합니다. 환영제 때 내란이 있기 전에 남왕이 7, 80년 통치했다. 170년대에 대란이 있었으면 7, 80년 통치했으면 언제입니까?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 2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가 1세기 말 2세기 초에 야마데가 시작했다는 즉 서기 100년에 숭신이 이민 집단을 지도하는 숭신이 이 왕이 됐다는 기록과 삼국지 동의전의 외조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환영제 때 내란이 있었는데 그 전에 7, 80년 남왕이 다스렸다. 우리는 남왕이 몇 명인 줄 알아요? 5명이에요. 5명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동의전 외조 이 기록은 환영제 내란이 있었는데 7, 80년 동안 남왕이 다스렸다는 이 기록이 바로 그러니까 1세기 말에 국가가 들어서려면 야마데가 시작하려면 언제 그 임나인들이 국가를 건국해야 돼요. 1세기 후반에 이민이 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1세기 중반에는 국가가 건국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 외조 기록은 가야의 건국이 가야 어느 가야입니다. 가야제국 비슷했을 거예요. 가야제국들이 거의 10년 이내로 안쪽으로 건국했을 보는데 비슷한 시기에 가야의 건국이 1세기 중반이라는 증언입니다. 삼국지 통일전에 환영제 때 내란이 있었는데 그 전에 남왕이 7, 80년 통치했다는 이 기록이 가야의 건국이 1세기 중반이라는 중국 사서의 증언이에요. 이게 증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록, 한국 기록, 일본 기록이 전체가 하나로 일치하는 겁니다. 가야의 건국에 대한 증언이 고고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야유시대에서 고분시대로 변하는 얘기를 할 텐데, 야유시대는 가야인들이 이민 가서 사는 시대입니다. 별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파사이사금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파사이사금은 가야만 만나고 외는 아직 안 만나요. 그러니까 김해가야 수로왕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 임나가야는 안 만나고, 임나가야는 이제 지마이사금 때 만나요. 파사이사금에 관한 기록을 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파사이사금이 처음으로 경주에 내려서 경주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월성을 쌓아요. 서기 101년입니다. 야마대 송신이 즉위할 무렵입니다. 아무튼 이제 월성을 쌓고 나니까 중요한 기록이 나와요. 거기 몇 년입니까? 105년 파사이사금 26년이다. 봄 3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다. 봄에, 그것도 가장 서러운 3월입니다. 파사이사금 26년 봄 3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왔다. 봄에 백제와 화친한 것은 뭡니까? 국헌이에요. 백제의 기루왕과 파사이사금이, 신라의 파사이사금이 최초로 국헌을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국헌을 맺는 겁니다. 파사이사금의 딸이, 즉 신라 공주가 한성백제, 백제 기루왕에 시집가서 백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록은 백제사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80년 동안 백제와 신라 사이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로부터 최초의 백제와 혼인은 신라 왕은 파사이사금입니다. 2세기 초에. 다음에 또 파사이사금 기록에 되면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파사이사금 23년이 서기 102년인데 월성을 쌓고 월성으로 파사이사금이 들어간 다음에요. 거기에 수로왕 기록가 나와요. 남가야 수로왕이 아주 장황하게 길게 나옵니다. 달까지 정확히 기록이 나오는데, 왜 수로왕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남겼느냐면 문무왕 때문에 그래요. 문무왕 때 문무왕의 의가가 가야 출신입니다. 가야 출신에서 왕통의 정통성을 끌어다 쓰야 보니까 수로왕에 연결시켜요. 수로왕에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그 수로왕의 기록들이 이제 소중하게 다뤄진 거죠. 소중하게 다뤄서 삼국사기에 장황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가야도 않고, 다른 가야보다 수로왕 가야가 이렇게 대우를 받은 건 그겁니다. 김유신계, 문무왕 김유신, 김무력으로 이어지는 문무왕의 의가를 수로왕 쪽에 연결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기록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수로왕 기록을 보면은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서기 102년입니다. 수로왕이 연로하다, 나이가 많다고 나옵니다. 삼국유사가 서기 42년에 왕이 됐다고 보니까 20대 초에 왕이 됐다고 보면 당시 수로왕이 80대 초중반입니다. 8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삼국사이가 연로하다고 한 것은 정확한 기록이에요. 삼국사의 일치입니다. 80대 초중반이면 뭐 이후에 곧 돌아가셨겠구나, 수로왕이 곧 죽었겠구나, 우리가 이런 예측까지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80대다 하면은 곧 돌아가시겠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왕조를 보면은 신라가 가야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가야가 당시 훨씬 강국했다는 겁니다. 신라가 훨씬 강국했어요, 가야가.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인 파사이사금 27년에 이상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파사이사금 27년 106년입니다. 4년 뒤에 추 8월, 가을 8월 명마두성주 볼가야, 마두성주를 시켜 가야를 치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두성주를 시켜 가야를 치게 하였다. 왜 치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 기록은 가야 기록밖에 여기만 이유가 없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불경스러워서 뺐다고 봅니다. 신라가 가야를 칠 수 있습니까? 신라 국력이
가해를 4년 만에 갑자기 가해가 약해진 건 아닐 것이고 가해를 칠 군력이 못 돼요. 그런데 마도 성주를 시켜서 어떻게 가해를 치게 했을까? 이상합니다. 갑자기 가해가 약해졌나요? 아니면 가해가 무슨 약점을 보인 겁니까? 왜 추측을 수 있어요. 이 마도 성주를 시켜 가해를 치게 하였다. 앞에 어떤 기록이 나왔는가를 우리 예측할 수 있어요. 무슨 기록이 있었냐? 우리를 괴롭히던 가야국 수로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 마도 성주를 시켜 가해를 치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 바로 파사의사금 27년 서기 106년 가을 8월이 수로왕이 죽은 달이라는 얘기예요. 수로왕이 사망한 연도와 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있다가 이제 앞에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앞에 빼버리고 마도 성주를 시켜 가해를 치게 해야 돼. 요 기록만 남은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수로왕은 80대 한 중후반에 돌아가신 겁니다. 서기 42년부터 서기 106년까지니까 65년째, 제65년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로왕의 재위기간이 합리적으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왕이 150년 살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 책을 보면 남가야 그 가야 왕들에 대한 재위기간을 전부 복원을 해놨어요. 역사는 합리적으로 봐야지 뭐 100년 살았다 그러면 안 되죠. 좀 배웠습니다. 자, 파사이사금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마이사금 때 드디어 신라가 임나가야를 만나게 된다. 지마이사금 때 최초로 신라가 이제 왜를 만나게 돼요. 그 전에 타레이사금 때 만난지 알았습니까? 타레이사금 나라는 원래는 신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파사이사금 때 신라에 정복되면서 신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씨신라는 지마이사금 때 6대입니다. 6대 지마이사금 때 최초로 왜를 만나게 돼요. 이제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마이사금 2년 왕이 된 다음입니다. 백제가 사신을 보내 빈문하였다. 봄 3월에요. 국훈입니다. 지마이사금이 왕이 되니까 기루왕이 왕세자의 혼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 기루왕의 딸이 신라 공주가 백제 왕세자한테 시집을 오게 돼요. 이 기루왕 그 아들이죠. 그 사람이 이 계루왕입니다. 삼로왕 시대의 마지막 계루왕이에요. 그래서 백제사는 삼로왕 시대 루왕이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 중에 다루왕은 누구와 혼인했는가 모르겠고 기루왕과 계루왕은 신라 왕실과 혼인해가지고 백제왕으로 인정을 받아서 공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제왕의 시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기루왕 시대에도 다른 왕도 있었고 계루왕 시대에도 다른 왕도 있어요. 다른 왕들은 신라와 혼인에 실패했기 때문에 공립이 안 돼가지고 백제왕의 시호를 못 받고 다른 왕에 통합이 된 겁니다. 마지막 그 삼로왕 시대의 마지막이 한 사람이 이제 계루왕이 후반을 통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달라이 사금과 혼인을 못하고 아달라 그 사람 밑에 있는 그 유력 강요인 아찬 길선하고 혼인했어요. 그래서 길선의 딸을 왕비로 세웠는데 문제는 길선이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나라가 혼인을 하면 그건 군사동맹이 되는 겁니다. 군사동맹이라는 걸 어디서 왔습니까? 백제본기 책계왕조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 북쪽의 대방국이 고구려 공격을 받는데 우리 왕비가 그 대방왕의 딸이라 이거예요. 그 보가 공주가 대방왕과 혼인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돕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두 나라가 국혼을 한다는 것은 군사동맹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루왕대 후반을 통치한 왕은 그 자기 결혼은 길선이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그런 것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길선이 백제로 망명과 동시에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초고왕이라는 전혀 다른 통치자가 삼국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초고왕 구수왕조는 앞에 녹화했는데 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내 신라만 공격이 아니고 당시에 진안지역, 변안지역 공격에 강제 동원돼요. 목지국 진왕의
삼한 통일 전쟁에 동원되는 겁니다. 조광 구수왕조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성백제가 말갈족이 망해요. 말갈족이 터들어가지고 목지국 진왕이 임명한 왕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요. 말갈족 정권이, 말갈족 국가가 이제 한강변에 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백제는 말갈족 국가를, 백제라는 것은 목지국 진왕 얘기하는 거예요. 진왕 백제예요. 웅진에 있었던 목지국 진왕은 서울에 있었던 말갈족 국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게 삼국사에 보면 다 나와요. 처음에는 대처입니다. 싸우다가 나중에는 말갈족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말갈족의 추장을 한성백제 왕으로 책봉합니다. 그래서 말갈 추장이 돌아가서 그 남은 숙제, 이전 왕통의 후계자인 사바랑 문제를 처리해요. 사바랑 문제를 처리하고 정식으로 한성백제 왕으로 즉위해요. 그러니까 말갈족이 고구려 옷을 벗고 이제 백제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갈족들이 한강변에 국가를 세우면서 백제와 진왕, 백제와 손을 잡고 4세기에는 왕비족이 돼요. 왕비족. 그러니까 백제를 이루는 기둥이 왕족과 왕비족인데 그 한 기둥이 돼가지고 백제를 공동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갈족이 고구려 옷 벗고 백제 옷을 입으니까 고구려와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결국 고구려와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그 말갈족 전성시대거든요. 말갈족은 근초고 추장과 근구수 추장 때가 전성기예요. 근데 이제 특히 근초고 추장 때는 근초고 추장이 3만 말갈병을 이끌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 왕을 죽입니다. 자, 이걸 고구려인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 옛날에 우리 밑에 있던 송민들인데 저 말갈족 애들이 백제 옷을 입더니만 창을 거꾸로 잡고 평양성을 쳐들어와서 고구려 왕을 죽인다. 이건 고구려인의 입장으로 보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그 말갈족들을 뭐라고 부르니까 그 고구려 옷 벗고 백제 옷 입은 그 말갈족들을 백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백잔. 그 백잔이 원래 우리 송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주 정확한 기록입니다. 근데 고구려 주변에 말갈이 있어요. 북부 말갈, 뭐 남부 말갈, 동부 말갈, 서부 말갈이 있는데 그 고구려 주변에 있는 말갈, 남부 말갈. 그 남부 말갈이 고려, 조선, 오늘날 현대까지 오면서 한국 문화의 표준을 만들어요. 한국 문화의 표준이 고구려 남부 말갈 문화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석천동 고분 시리즈에 장황한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도록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마이사금 기록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